새벽 2시인데 아직도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으면 또 한밤중에 깨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삼성헬스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17개 나라의 고령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 노인의 수면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았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30분에 불과했고 수면의 질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51.3%가 만성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자식 걱정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잠들기 직전인 밤 9시에 드시는 음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5시간 미만으로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 감퇴, 뇌졸중, 당뇨병, 그리고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호성 의사로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이 저녁 7시 이후에 즐겨 마시는 3가지 익숙한 음료가 어떻게 여러분의 수면을 조용히 망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음료, 녹차와 카페인이 든 차, 건강에 좋다는 함정. 한국에서 녹차는 어르신들에게 거의 국민 음료나 다름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녹차 한 주전자를 우려 뉴스를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홀짝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습관은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 7시에 카페인 40mg, 즉 작은 녹차 한 잔에 해당하는 양만 마셔도 깊은 수면의 질이 25%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녹차가 커피처럼 뚜렷한 각성 효과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졸린 느낌이 들어 침대에 누워도 뇌는 실제로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카페인의 평균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즉, 저녁 8시에 카페인 40mg이 든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새벽 1시에서 2시가 되어도 혈중에 카페인이 약 20mg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신체 회복과 세포 재생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높입니다. 사이코소매틱 메디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HPA축,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활성화시켜 섭취 후 1시간에서 6시간 동안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저녁에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뇌에 지금은 낮이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숙면에 필요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당에 사시는 64살 남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3년째 새벽 2시에서 3시만 되면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한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약도 드시고 아침마다 단전호흡 체조도 하시고 심지어 새 매트리스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녁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자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녹차를 2잔 마십니다. 저녁 7시에 식사 후 1잔, 밤 9시에 뉴스 볼 때 1잔이요. 저는 단순한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녹차를 마시지 마시라고 2주 동안만 시도해보시라고. 열흘 뒤 그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내리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라벨에 허브 또는 자연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편의점이나 한국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포장차, 예를 들어 생강차 티백, 병에 든 레몬 꿀차, 우롱차, 홍차에는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때로는 커피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세요. 카페인 없음 또는 디카페인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것은 오후 2시 이후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료, 과일 주스와 달콤한 스무디, 밤속의 당폭탄. 이것은 50대 이상 한국인들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며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저녁 7시 이후에 당분이 높은 음료를 마시면 한밤중에 잠에서 깰 위험이 40%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신체의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또는 과일 스무디를 마시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치솟습니다.
췌장은 그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으면 약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밤중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신체가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해 혈당을 다시 올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벽 2시에서 3시의 불안한 느낌, 약간의 허기, 빠른 심박수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다시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디아베톨로지아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불량하고 늦게 자는 사람들은 식후 혈당 수치가 현저히 높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악순환입니다. 높은 당분이 수면을 나쁘게 만들고 나쁜 수면이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며 이 상태가 반복됩니다. 당뇨병 위험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250ml 한 잔은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21g에서 24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커피 스푼으로 6스푼의 설탕과 맞먹는 양입니다. 바나나 딸기 스무디라면 30g에서 35g의 당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 끼 식사에 권장하는 당 섭취량의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다릅니다. 과일을 갈거나 짜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식이섬유가 제거됩니다. 식이섬유 없이는 당이 혈액 속으로 마치 포도당 충격처럼 곧장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배나 사과를 통째로 먹으면 소화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당이 서서히 방출됩니다. 하지만 주스 한 잔을 마시면 당이 5분에서 10분 안에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65살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저녁 식사 후 매일 밤 바나나, 딸기, 무가당 요거트에 꿀 1스푼을 넣어 직접 스무디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매우 영양가 있는 음료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새벽 3시만 되면 허기지고 피곤한 느낌으로 잠에서 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성분을 분석해보니 그 스무디에는 바나나, 딸기, 꿀에서 나온 당분이 줄을 이뤄 거의 42g의 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스무디를 중단하시고 허기질 때는 대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주 뒤 환자분은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내리주무셨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식단을 따로 바꾸지 않았는데도 1.5kg이 감량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료, 조금만 마시는 술과 맥주, 조용한 수면 파괴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듣기 싫어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녁 식사 후 막걸리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이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잔 정도는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알코올은 더 빨리 잠들게 해주지만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망칩니다. 2024년 수면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 술 한 잔만 마셔도 서파수면, 즉 깊은 수면의 비율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렘 수면 시간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렘 수면은 뇌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수면을 한 상 가득 차린 한식 밥상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깊은 수면은 밥과 국 같은 것으로 신체를 회복시키고 근육을 재생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REM 수면은 김치, 나물, 반찬 같은 것으로 뇌를 영양 공급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감정을 처리하고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술을 마시면 밥과 국은 더 많아지지만 반찬이 부족해집니다. 신체는 회복될 수 있어도 뇌는 제대로 정화되고 재생되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REM 수면 시간을 35%까지 줄입니다. 한국뇌인지과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REM 수면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 고령자에서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불안, 심지어 알츠하이머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신장이 체내 수분을 보유하도록 돕는 호르몬인 항이뇨 호르몬 ADH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고 밤사이 2번에서 3번씩 화장실에 깨게 됩니다. 한 번 깰 때마다 신체가 다시 깊은 수면으로 돌아가는데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3번 깨면 거의 1시간치 양질의 수면을 잃는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살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긴장을 풀기 위해 매일 밤 맥주를 1캔에서 2캔씩 드셨습니다. 밤사이 3번에서 4번 화장실에 가야 하고 8시간을 자도 아침에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고 체중도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코올이 수면에 미치는 해악을 설명드리자 환자분은 직접 실험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맥주를 3주 동안 끊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열흘 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3번에서 4번에서 단 1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혈압이 145분의 92에서 132분의 85로 내려갔습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2kg이 감량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넘쳤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숙면을 원하신다면 3시간에서 4시간 원칙을 지키세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는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잠드시기 전에 몸이 알코올을 모두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 그럼 저녁 7시 이후에는 뭘 마셔야 하나요? 매우 좋은 질문이고 제가 5가지 훌륭한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따뜻한 물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화를 돕고 혈당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신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 설탕을 넣지 않은 얇은 생강 한 조각과 함께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생강은 코르티솔을 자연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두 번째 선택은 카페인이 없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캐모마일 차에는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와 결합하는 천연 화합물인 아피게닌이 들어있어 불안을 줄이고 수면 욕구를 높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45분 전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면 15분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무가당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설탕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맛을 원하신다면 꿀을 조금, 커피 스푼 하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넣으셔도 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가당 호두 우유나 귀리 우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선택은 무가당생 코코넛 워터입니다. 코코넛 워터는 근육과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2가지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다만 코코넛 워터에도 천연 당분이 들어있으므로 200ml 정도만 드십시오. 5번째 선택은 루이보스차, 즉 남아프리카 홍차입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설탕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차향은 좋아하지만 카페인은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언 하나 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는 어떤 것도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이렇게 하면 한밤중에 화장실에 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가득 찬 상태는 50대 이상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밤에 목이 마르시면 침대 옆에 약 100ml의 작은 물 한 잔을 미리 놓아두세요. 목을 축이기 위해 한두 모금만 조금씩 드세요. 한 잔을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방광을 채우지 않으면서 갈증을 해소하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저녁 7시 이후에 피해야 할 3가지 음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녹차, 우롱차, 홍차를 포함한 카페인이 든 차류로 코르티솔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일 주스와 달콤한 스무디로 혈당 변동을 일으켜 한밤중에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셋째, 술과 맥주로 빨리 잠들게는 해주지만 REM 수면을 파괴하고 여러 번 화장실에 깨게 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 캐모마일차, 무가당 따뜻한 우유, 생코코넛 워터 또는 루이보스 차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는 음료 섭취를 멈추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깊고 좋은 수면은 노년기 건강의 근본입니다. 충분히 자고 깊이 주무시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뇌가 더 맑아집니다. 잠 한 번을 잘 자는 것이 다음날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힘은 매우 큽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저녁 음료 습관 하나만 바꿔 불과 일주일에서 이 주일 안에 수면이 개선되셨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나아지면 다른 모든 것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기분, 활력, 심혈관 건강, 심지어 체중까지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분들도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요.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건강 영상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수면, 저녁 음료 또는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댓글을 읽고 항상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